그래서 이런 의뢰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일종의 마케팅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각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수임료 환불을 안 해주는 게 대부분이라는 게 더 문제예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젠틀한 싸움따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께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개인회생 기각이 될 경우에 환불을 혹시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그런 분들 종종 있으시고, 저한테 다른 사무실은 기각 시 100%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문구가 없어서 물어본다, 만약에 환불해준다는 약속만 하면 여기서 진행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꽤나 있으세요. 그러면 변호사님도 기각 시에 혹시 환불해 주시나요? 사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라는 거는 법에 정해져 있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기각률은 10%도 채 되지 않거든요. 이 말은 결국에는 기각 여부는 상담 단계에서 사전에 대부분 체크되고 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은 애초에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수임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전에 의뢰인분께 이런 사정으로 기각될 위험이 있다라고 고지하고, 그럼에도 법원하고 다투면서 진행을 해보겠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임료를 반환해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약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바꿔서 생각해보면 회생파산 영역 말고 우리가 일반 소송 영역에서도 패소했다고 해서 성공보수를 못 받을 수는 있겠지만 수임료를 착수금도 반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기각이라는 거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했는데 통과가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법원에 사건을 접수해서 통과 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사무실이 열심히 일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도 대가를 받지 않고 돈을 다 돌려주겠다라는 거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회생파산 영역에서만 유독 기각시 환불 광고가 성행하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개인회생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금전적인 부분에서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기각으로 변호사 수임료까지 날린다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분들께서 이런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10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뢰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일종의 마케팅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각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수임료 환불을 안 해주는 게 대부분이라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각되면 환불해 주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른 사무실에서 사건이 기각돼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다시 오셔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기각되면 환불해 주겠다라는 약정을 했음에도 환불받은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일단 기각시 환불이라는 그 자체에도 조건이 일단 붙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무실에 과실로 사건이 기각될 경우에 한해서 환불해 준다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무실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이제 사무실 과실로 사건이 기각되는 건데, 이런 경우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각시 환불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더라도 어차피 사무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당연히 환불을 해주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 잘못으로 사건이 기각된다면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저는 환불을 해드리겠어요. 현실적으로 의뢰인들께서 기각시 환불이라는 조건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는 이유도 사실은 내 사건이 혹시라도 안 될 만한 사건인데 괜히 돈만 날리는 게 아닐까, 회생도 안 되고 변호사 비용도 날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에 기각시 환불이라는 조건에 안심하시는 건데, 정작 애초부터 안 될 사건인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 책임으로 몰아가면서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사실 더 문제거든요. 기각시 환불이라는 조건에 혹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 사건을 기각시키지 않을 만한 사무실,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서 맡기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 사무실의 경우 법원 통계보다 기각률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각을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건 간단합니다. 사무실이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수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각시 환불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엄청나게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마케팅 그 효과에 따라서 사건이 몰려들면 몰려드는 만큼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도 이제 최대한 수임을 많이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건이 관리가 안 되는 거고, 소송 영역하고 비교해 보면 소송은 어쨌든 변호사가 직접 재판도 가야 되고, 물론 이제 서면은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쓴다고 치더라도 이제 회생파산 영역으로, 특히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영역으로 들어오면 변호사
변호사가 직접 재판을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변호사는 명의만 내걸고 그야말로 직원들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무한정으로 마음만 먹으면 수임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사건이 처리되는데 기계적으로라도 사건이 잘 처리만 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퇴사를 해버린다거나 사무장이 사무실을 옮겨버린다거나 해버리는 순간부터는 그 사건은 더 이상 이제 관리에서 멀어지는 거고 결국 그런 류의 사건들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각시 환불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각시 환불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유리한 변제율로 보다 원활한 사건 진행으로 의뢰인의 빠른 경제적 복귀를 돕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선택하실 때도 보다 근본적으로 어느 사무실이 보다 의뢰인을 위하는 사무실인지 여러 곳 충분히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